안녕하세요. 명인학원에서 화학과 생명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화학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단원에 간략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1년 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이 총 이제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단원 같은 경우는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 저게 3단원에 있는 이 화학결합하고 분자에 대해서 배우고 나야지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가장 첫 번째 배치가 돼서 좀 선행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신 문제에서 화학과 우리 생활 한 3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화학 식량과 몰인데 얘 계산 문제고요. 준킬러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고킬러 문제입니다. 몰농도 계산 문제고 준킬러입니다. 그러니까 1단원은 화학과 우리 생활 요거 맨 앞에 빼면 다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킬러 단원이에요. 화학을 시험 보고 겨울방학 때 열심히 선행했는데 중간고사 때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쳤는데 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안 나와요. 평균 점수가 뭐 40점, 50점인 경우도 허다하고 100점이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화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굳이 1단원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2단원하고 3단원을 좀 앞에 배치하고 얘를 뒤편에 몰았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화학 중간고사를 보고 화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화학 수능 선택자라면 좀 이게 귀담아 들어야 될 게 1단원은요 다 연결돼요. 특히나 결국엔 화학은 1단원하고 이제 4단원인데 1단원 모르면 4단원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그만큼 1단원 중요하고 성적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반복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애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좀 격려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몰농도까지 이제 계산 문제였고, 근데 2단원 들어가면 좀 숨이 튀어요. 암기 단원 이어서 100점도 뻥뻥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자구조에서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데요. 동위원소. 거기서 까다롭게 계산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준킬러라고 분류하겠습니다. 원자 모형들 배우고 그리고 현대 원자 모형 중에서 오비탈이라는 게 있는데 오비탈에서 이제 주양자수, 그다음에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양자수라는 걸 배우는데 추론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기적 성질에서 주기율표 배우면서 뭐 반지름, 그리고 유효 핵전하량,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들의 어떤 주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얘도 암기, 이해, 그리고 문제는 추론. 2단원에서 얘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단원 전기분해, 화학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그러면서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고 2단원보다 더 쉬워요. 100점 뻥뻥뻥. 자, 4단원 들어가면 이제 동적평형이 있고요. 물의 자동 이온화 계산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몰농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계산 문제예요. 물론 몰도 들어갑니다. 산과 염기 정의는 이제 간단한 정의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고킬러 문제죠. 중3 때 배웠었던 거 통합과학 때 배웠었던 거랑 전혀 달라요. 여기 있는 중화 반응은 화학 식량과 몰, 그 다음 몰농도 이게 같이 포함된 중화 반응이어서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얘가 어렵냐? 얘가 어렵냐? 이건 학생들마다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중화적 정도 계산 문제여서 이제 준킬러고 산화환원은 원래 이제 간단한 산화수에 대한 것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산화수법이라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걸로
했다가 그러다가 거기 막 여러 가지 미지수 막 들어가서 방정식 쓰게 했다가 갑자기 그 문제에 플러스해서 개정되기 전에 고킬러로 등장했었던 산화환원의 반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전부터. 물론 쉽게. 이번 수능에도 출제됐는데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또 그게 고킬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화학이 개정 전에 그 산화환원의 반응성까지 포함하면 고킬러가 하나, 그 다음 둘, 세 개였는데 그게 빠져서 수능에 한참 안 나와서 이제 고킬러가 두 문제였는데 하나, 둘, 이제 하나가 더 늘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죠. 대신 이제 열애 출입이 수능에 안 나왔습니다. 20문제인데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화학 1단원에서 이제 5문제가 출제되는데 하나, 하나, 둘, 하나. 양적 관계 하나는 쉬운 거, 하나는 고킬러. 그래서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단원은 5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문제, 2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3단원은 이제 4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게 막 서로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4단원 얘 하나, 하나, 그리고 얘 하나, 하나, 둘. 그러면 2, 4, 6,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컬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화학을 일부를 빼버리면 화학은 다 연결이 좀 되어 있어서 많이 못 빼요. 그래서 화학과 우리생활 뺄 거고, 그리고 열애 출입 뺄 거고, 그리고 동적 평형 뺄 거고, 그리고 다 나머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전범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범위를 1단원하고 4단원은 3회씩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단원하고 3단원은 각각 가볍게 2회씩 수업해서 총 10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고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말고사도 그렇겠지만 중간고사 때 저는 기출문제 풀이만 합니다. 이때 기출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고3 기출문제를 일부러 겨울 때 1단원을 좀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요. 시간이 좀 공들여서. 물론 만약에 선행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친구가 있다? 그럼 이제 방학 때 수업했었던 영상을 이제 제공하고 그거 듣고 와야 되는데 화학은 뭐 선행한 친구들이 없지 않겠죠? 모두 다 선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화학과 우리생활 개념 설명할 건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이거 동영상으로 제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고사 때 2단원 나가고요. 여름방학 때 4단원을 하는데 3단원 쉬우니까 4단원 중에서 저는 색깔 물의 자동 이온화하고 중화 반응 이 2가지만 합니다. 2년 동안 계속 이래 왔어요, 화학은.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건 pH하고 pOH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출문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특하고 수완을 사용하고 특히 수완을 많이 볼 건데 여기 부분은 기출보다 얘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물의 자동 이온화를 이때 수행평가로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하고 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화 반응은
기출문제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간고사 3단원 보고요. 이제 기말고사는 제가 방학 때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세세하게 이제 개념 설명하면서 얘네들은 이어서 수업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특하고 수완을 했으니까 좀 어려운 기출문제를 이어서 잡아주고,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수특은 좀 쉽고 기출 위주로 할 건데, 만약에 뭐 19년 기출까지 했다 그러면 뭐 20년도 기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까지 텀이 있어요. 제가 기말고사 시작할 때 여기 앞에서부터 좀 시작하기 때문에 중화반응이 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텀이 있는데, 여유 있게 그때 방학 때 했었던 거 이거를 복습하고 와야 돼요. 왜냐면 매주 동영상 제공하니까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프린트를 주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컬이 들어갈 건데, 화학은 쉽지 않습니다. 화학은 좀 수학적인 어떤 센스나 좀 이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잘하고, 그리고 처음에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친구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화학은 일단 무조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